김관섭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따로 하나 있습니다. 네. 이번 백현동 발언 관련된 논란 중 하나인데 앞서 이제 나경원 대표님하고 우리 홍익표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사건이에요. 김인섭 씨 대법원 유죄 사건.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 대표의 측근으로 정치권에선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업자들이 로비스트로 김인섭 씨를 포섭해서 77억 원을 줬다라는 혐의로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한 사실관계 판단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 대표 주장대로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대표 측 인사와 가까운 김인섭 씨의 로비로 인하여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분명히 로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는데 어제 이제 2심 판단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저 대법 확정 판결과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2심 판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일고 있거든요. 자, 뭐 두 분, 성춘 부의장, 김관섭 변호사님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은데 먼저 김 변호사님. 아니, 일단 그 자체는 이제 별개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 공표를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백현동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문이 있었던 건 맞죠. 마지막 공문은 재량으로 알아서라고 했고요. 또 그 이전에 2번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반려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제 그거 용도 변경 안 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아 디벨로프의 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가 허영호지라는 사람이 아시아 디벨로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허가가 그것도 4단계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김인섭이 70억 이상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갑자기 직업도 없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70억을 주면서 왜 이런 일을 시켰겠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자체가 어떤 국토부의 어떤 요청이나 공문 요청이 아니고 이미 반려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로비를 하니까 해줬다. 그것도 4단계나. 그래서 이건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문제가 계속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뭘 준비했어요? 패널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뭐 미리 그 질문할 거 알았겠죠.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거 하고 본인이 국토부에 공문 받고 그래서 해줬다는 거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직무유기로 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협박한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거죠. 국토부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걸 사실에 관한 걸 갖다가 그냥 의견에 관한 걸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무죄를 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웬만하면 1심이 됐건 항소심이 됐건 재판 판결 나오면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도 뭐 승복하자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판결 자체가 얼토당토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 부의장님. 자, 김인섭 씨가 받은 70억 등이 이재명 대표 혹은 그쪽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증거를 들여다보는 게 백현동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행 중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법원은 이게 2가지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일단은 그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의 공문이 아무리 귀시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라는 공문일지라도 그게 3번 연속으로 오게 되면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건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도 그 사람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2번째는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는 곳이 뭡니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저렇게 자치단체 불러가지고 막 두들깁니다. 막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 당시에 로비 의혹 그때도 있었거든요. 이거 로비 받고 그런 거 아니냐? 막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좀 과장된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역시나 저도 과하지 않았냐, 어떻게 협박이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직무유기 그거 없지 않았냐라고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국정감사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법원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해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심의 대법원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것과 같이 변수의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역시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여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3심 판단까지 어떠한 선고도 없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여부도 중요해진 상황입니다.